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직업 사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직업 사전은 고용노동부하고 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직업 코드, 본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직업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업 코드, 본 직업명, 그리고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직업 코드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분류 코드. 세분류라고 하면은 4자리 숫자예요. 우리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도 세분류가 4자리 숫자였잖아요. 고용 직업 분류도 마찬가지 세분류가 4자리 숫자다. 그래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분류 코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본 직업명, 그리고 직무 개요. 직무 개요는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소개하는 것이고요. 수행 직무는 보시다시피 이 주차 승강기 설치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직업 정보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규교육, 숙련기간 이거 뒤에 이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한국 직업 사전이다. 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업 코드라고 하면 아까 4자리 숫자였습니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다. 그래서 한국 직업 사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세분류를 쓴다. 한국 고용직업 분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분류잖아요. 네. 그리고 본직업명,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에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을 선정한다. 다음 직무 개요, 직무 담당자의 활동이나 활동의 대상 및 목적, 사용하는 기계 설비, 작업 보조물 등을 포함한다. 다음 수행 직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게 중요해요. 작업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작업 순서에 따라 기술을 한다. 이게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직업사전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1번 한국 직업사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수록된 직업들은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됐어요. 그리고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네, 이게 선택지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본 직업 정보는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뭐가 더 있었죠? 네, 부가 직업 정보가 있었습니다. 수록된 각종 정보는 사업체 표본 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무평가 자료로서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 아니죠. 네. 그래서 한국 직업사전은 직무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직업사전은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평가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표준화된 직업명과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 정보는 크게 5가지 항목이에요. 틀린 것을 찾는 문제. 그래서 본직업명, 직업코드, 수행직무, 부가직업 정보.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한국직업사전에 그 직무 내용이 기술된 명칭이다. 네, 본직업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직업코드.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였죠. 네, 한국 고용직업분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분류 4자리 숫자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부가직업 정보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3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수록하고 있는 직업정보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코드,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로 표기하였습니다. 본직업명,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에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예, 그렇고요. 직무 개요, 직무 담당자의 활동의 대상 및 목적,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작업 보조물들을 간략히 포함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어떻게 기술했어요? 작업의 중요도가 높은 순서가 아니고 작업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작업 순서에 따라.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본직업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에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그렇죠. 특별히 부르는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과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네, 그렇구나.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조사의 경우에는 작업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과 기업 내 직무 편제상의 명칭이 다른 경우 직업 명칭은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네, 땡이죠. 제일 중요한 실제 해당 담당자의 의견도 포함을 해야죠. 네, 그래서 상위 책임자, 인사 담당자, 해당 작업자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가급적 외래어를 피하고 우리말로 표기하되 우리말 표기에 현장감이 없을 경우에는 외래어를 정부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있는 직업 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네, 어떤 거죠? 임금 수준은 직업사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6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없는 자료는 해당 직업이 주로 존재하는 산업명,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 정도, 유사직업명, 작업 장소의 환경과 제약 조건, 네, 이런 것 작업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해서 숙련 기간, 이런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직무 기술, 수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힘의 강도 및 신체적 제반 동작, 네, 이것도 작업 강도, 이게 부가직업 정보의 항목 중에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지식, 일반적 지식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또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은 4번이고요. 한국직업사전의 직업코드 기준은 직업코드, 한국직업사전 직업코드 4자리였죠. 4자리.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였습니다. 4자리 숫자. 자, 한국직업사전은 직업코드, 본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 정보 항목으로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부가직업 정보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부가직업 정보의 항목들, 하위 항목들을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직업 정보 하면 부가적으로는 정숙한 장소 환경에서 코드 2개 뽑고 육체 기강을 잡습니다. 네. 부가적으로는 정숙한 장소 환경에서 코드 2개 뽑고 육체 기강을 잡습니다. 네, 상당히 살벌하죠. 네. 그래서 군기를 잡는 지금 상황입니다. 부가적 하면 부가직업 정보고요.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장소, 작업 장소를 말합니다. 환경, 작업 환경. 코드 2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 그리고 육체 기강 잡아야. 육체는 육체 활동. 기능이죠. 직무 기능. 강은 강도, 작업 강도. 네. 그리고 이 외에 또 추가로 관련 직업 항목이 있고요. 유사 명칭 항목 있고 자격 면허 항목 있습니다. 관련 직업, 유사 명칭, 자격 면허. 그래서 부가적으로는 정숙한 장소 환경에서 코드 2개 뽑고 육체 기강 잡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암기를 하셔야 돼서 지금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부가적으로는 부가직업 정보, 정숙한 장소 환경,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장소, 작업 장소, 환경은 작업 환경이죠. 코드 2개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 산업분류 코드. 육체하면 육체 활동. 기는 기능이었죠. 직무 기능. 강은 강도, 작업 강도. 네, 이렇게. 그리고 관련 직업, 유사 명칭, 자격 면허 항목 등이 있다. 네. 그러면 암기하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직업의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등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직업사전. 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전망 아니고 사전.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직무기능이 있었고요. 자격면허 있었죠. 숙련기간 있었고. 직무개요는 뭐였어요? 직무개요는 부가직업정보가 아니고 본 항목에 들어있었죠. 5가지 구성 항목. 3번.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개요 또 나왔네요. 네. 그 다음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직업 코드. 직업 코드는 본 항목에 있었죠. 제일 처음에. 그리고 수행 직무도 본 항목에 있었고요. 본 직업명도 본 항목. 정규교육은 부가직업 정보. 5번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직업 코드, 직무개요, 본 직업명은 본 항목이고 산업분류라면 산업분류 코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코드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3번. 네, 부가직업 정보에서 숙련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숙련 기간은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 굵은 글씨가 우선은 출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굵은 글씨 중심으로 암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련 기간이라는 것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균적인 수준. 여기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보면 평균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인 수준. 네.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종종 출제되는 오답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련 기간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뭐 다 암기하면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 5수준까지 수준 5까지는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해보면 수준 1은 제일 낮은 수준이죠. 완전 응애입니다. 응애. 그래서 약간의 시범 정도. 그냥 응애다. 응애고 그 다음에 시범 후 30일 이하 1개월이죠. 수준 2는 1개월. 그 다음은 3개월 이하. 그 다음은 6개월 이하. 그 다음 12개월 이하.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응애 1, 3, 6, 12개월. 네. 응애 1, 3, 6, 12개월이다. 네. 이렇게 수준 5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이상 암기하시면 뭐 더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여기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년, 4년, 10년 그 이상, 그 초과, 그 넘어서 그래서 1, 3, 6, 12, 네, 2, 4, 10
초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5번 문제는 삭제를 해주세요. 제가 5번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작년에 교재에서 잘못된 걸 확인했는데 이게 수정을 올해 교재를 만들면서 수정 보다가 또 고치질 못했어요. 제가 또 놓치고 넘어가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5번 문제는 제외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중 숙련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기간 등을 의미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 기간도 포함된다. 네, 취업 전, 취업 후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격 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의 기간이 포함된다. 네. 5수준의 숙련 기간은 4년 초과 10년 이하이다. 자, 5수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응애 1, 3, 6, 1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12개월 이하, 1년 이하였죠. 네. 그래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5수준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훈련 기간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훈련 기간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 수습 교육 등의 기간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 훈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수준 4에 해당하는 숙련기간 응애 1, 3, 6, 12개월 그러면 1, 2, 3, 4 6개월 이하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정답 2번 숙련기간의 수준과 기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응애 1, 3, 6, 12 그럼 수준 2는 1개월 이하죠. 그래서 수준 시범 후 30일 이하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수준 5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수준 7은 어떻게 될까요? 수준 7은 응애 1, 3, 6, 12 다음에 2, 4, 10이었어요. 그 다음에 10 초과.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7이니까 4년 이하죠. 그래서 2년 초과 4년 이하. 수준 9는 5, 7, 9 10년 초과 10년 초과가 수준 9가 되겠습니다. 5번 수준 5에 해당하는 숙련기간은 응애 1, 3, 6, 12 그러면 다섯 번째 1년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그래서 6개월 초과 1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숙련기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가직업 정보의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답지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이다.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독학 검정고시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준이 1에서 6까지 나오는데 정규교육은 수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쭉 순서대로 가면 돼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뭐 기억할 것도 없죠. 차례대로 하면 되죠.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초졸 6년, 중졸 9년,
고졸 12년이 되겠죠. 전문대졸은 2년 더하니까 14년. 대졸은 4가 아니라 여기서 2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16.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은 16년 초과. 네, 이렇게 해서 6년 이하. 그 다음에 6년 초과 9년 이하. 9년 초과 12년 이하. 이런 식으로. 네, 차례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또 맞춰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문제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정규교육 과정의 연한을 고려하여 6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렇죠. 4 수준은 12년 초과 14년 이하이다. 이거 해보면 되죠.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전문대졸이니까 6, 9, 12, 14죠. 그래서 14년 이하. 그러면 맞는 얘기네요. 다음 독학 검정고시 등을 통한 기간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고요.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이라고 했죠. 2번.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단계로 분류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대 다음에 대졸,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독학 검정고시 등도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한국직업사전에서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 괄호 안에 알맞은 것. 네, 고졸 정도. 자, 초졸, 중졸, 고졸. 고졸이니까 수준 3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졸, 대졸. 5죠. 그러면 3, 5. 정답은 2번. 네, 이번에는 작업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작업 강도 구분과 정의는 이 표는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부가직업 정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작업 강도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가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잖아요. 네,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48에 2040 플러스 48에 2040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가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힘들다. 아 하면 아주 가벼운 작업. 그리고 가 하면 가벼운 작업. 보통 하면 보통 작업. 힘든 작업. 강도는 이제 작업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보통 힘든, 아주 힘든. 네, 이렇게 5단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최고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아주 가벼운 작업 먼저 보시면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벼운 작업의 경우에는 8kg,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래서 보통 작업도 여기 절반이고 이게 다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무게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8, 2040 플러스 40kg 이상이니까 플러스죠. 48에 32가 아니고 48에 2040 플러스다. 네, 48에 2040 플러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가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힘듭니다.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그리고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단계 48에 20, 40, 최고 4kg, 8kg, 20kg, 40kg, 40kg 이상.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업 강도 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밀고 당기고 드롤 운반하고 밀당 드롤 운반
네, 요거는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네, 요 빈칸 정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밀당, 드롤, 운반. 그래서 운반이랑 이동이랑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동이 오답지로 나오는데 자, 요게 의미를 이제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운반은 물건을 들고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운반이고, 이동이라는 거는 그 움직여서 옮기는 거를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레를 끌어서 이동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서 옮기는 걸 이동이고, 운반은 내가 물건을 이제 손에 들거나 몸에 들거나 해서 들고 옮기는 게 운반. 그래서 요 의미를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내가 들거나 메거나 해서 옮기는 거는 운반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운반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들어올림,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높이가 변하는 거죠. 운반,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 밈,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밈입니다. 미는 거죠. 때리고 치고 발로 차고 페달을 밟는 일도 포함한다. 그다음에 당기는 거는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강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네,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3단계로 분류한 게 아니고 5단계로 분류했었죠. 작업 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 공부한 내용 보면 심리적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죠. 보통 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자, 어떻게 됐어요? 48, 20, 40 플러스였어요. 그럼 보통 작업은 20이잖아요. 그럼 최고 20kg이니까 틀렸네요. 네. 그래서 3번이 옳은 걸 찾는 문제니까 3번도 아니고요. 운반이란 물체를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올리거나 이거는 이제 그 들어올림이죠. 네, 들어올림. 그래서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정답 2번이네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2번.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5단계로 분류된다. 1번이 맞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보통 작업은 최고 48, 20, 40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해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 힘든 작업은 40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 40kg. 부가직업 정보의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주 가벼운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중간에 보통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48, 여기가 20이고 힘든이 40, 아주 힘드니 플러스. 그러면 틀린 게 어떤 거죠? 네, 힘든 작업. 여기가 40이 돼야 되는데 20이라고 됐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작업 강도 중 가벼운 작업의 의미는? 자, 가벼운 작업. 48, 20, 40인데 아주 가벼운이니까 8kg 최고 8kg을 들어올리는 것이니까 2번이네요. 5번.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48, 20. 20이면은 보통이네요. 중간. 보통 작업.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 강도. 최고 40, 48, 20, 40 플러스. 그러면은 힘든 작업이죠. 가 보통, 힘든, 아주 힘든이니까. 네, 힘든 작업.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에서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서 물체를 옮기는 것. 네. 들고서 옮기는 거는 운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이번에는 부가직업 정보 작업 환경입니다. 작업 환경이란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 6가지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부가직업 정보의 그 작업 환경 항목에 요거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업 환경 하면은 소음, 진동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굵은 글씨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그리고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자가 느끼는 걸로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고 있는 작업자의 이야기도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이 작업 환경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직업사전의 그 작업 환경 항목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만날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 환경의 측정은 작업자의 반응을 배제하지 않죠. 작업자의 반응도 듣고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작업 환경은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으로 구분한다. 작업 환경은 산업체 및 작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요. 2번.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네, 맞는 얘기죠. 그리고 2번. 작업 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과 작업자의 반응을 같이 듣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작업 환경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 사업체의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작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작업 환경에는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이 있다. 3번. 한국직업사전에는 각 직업별로 환경 조건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직업 명세 항목 가운데 작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 어떤 거죠? 네, 위험 내재입니다. 작업 강도는 부가직업 정보의 항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정밀 작업, 손사용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한국직업사전의 직업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위험 내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위험 내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내재라는 것은 신체적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위험 내재라고 해요. 신체적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사선, 기계, 전기는 위험 내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 기능입니다. 직무 기능은 DPT라고 하는데 D, 데이터, P, people, T, thing.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 그래서 DPT라고 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DPT, 자료, 사람, 사물. 그래서 직무 기능이라는 것은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입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 직무가 자료나 사물과 맺는 특성을 직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굵은 글씨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직무 기능은 수준이 0으로 갈수록 점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향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네, 보시면 비교가 가장 단순한 수준이라면 종합은 가장 복잡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 개념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하는 것. 네, 자료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 지식, 개념, 데이터잖아요. 네, 자료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구두상 표현 등을 포함한다. 이게 자료 관련 기능입니다. 자, 자료 관련 기능은 요 순서를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준별로. 그 수준에 따라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냐? 자료 직무 기능은 영종도 분수 계기비, 영종도 분수 계기비입니다. 그래서 0 하면 수준 0을 말해요. 그래서 수준 0은 종합이다. 그 다음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다시 영종도 분수 계기비. 그래서 수준 0은 종합, 그 다음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이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사람 관련 기능. 사람 관련 기능의 특징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자문 기능이 있잖아요. 제일 복잡한 수준,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제일 단순한 수준. 요 둘 간에 위계적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처럼 사람 관련 기능은 위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번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까지,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사람 관련 기능. 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이제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문협의 교육감독입니다. 자문협의 교육감독. 자문협의 교육감독. 네, 다음 사물 관련 기능. 사물 관련 기능은 기계나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혹은 도구나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것이 사물 관련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사물, 도구에 기초해서 분류하는 거죠.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사물 관련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물 관련 기능은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빈칸이 뭘까요? 네. 사물은 이제 설정, 제어, 운동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 제어, 운전. 설정, 제어, 운전. 그래서 수준 0은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운전하면 조작 운전입니다. 조작 운전. 설정, 제어, 운전. 설정, 제어, 운전. 그래서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설정, 제어, 운전.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이제 암기하는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뒤에서 각 그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무 기능 DPT,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기능을 직무 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는 영종조 분수 계기비, 사람은 자문협의 교육 감독, 사물은 설정 제어 운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사람 관련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한번 복습 암기 해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직무 기능 DP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사람의 기능은 자문, 협의, 교육, 감독, 그 다음에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위계적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사물의 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와 관련 없는 도구와 작업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기초로 해서 분류를 한다.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지식 개념, 정보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다. 2번 과업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네. 자, 요거는 뭐 DPT 해가지고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기술은 이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서 관련되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인적 요건이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이제 다시 한번 요 내용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 직업심리학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가 PAQ였죠. 네. 직위 분석 질문지 혹은 직책 분석 질문지였고요. 맥코믹이죠. 네.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그 접근으로 이제 만든 이제 설문지였고요. 그다음에 과업 중심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는 기능적 직무 분석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 직무 분석이라는 게 이제 DPT 차원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가 자료와 관련된 특성, 사물과 관련돼서 맺는 특성, 사람과 관련돼서 맺는 특성,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는 게 기능적 직무 분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3번으로 갑니다.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한 것은 사람 관련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4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 제공한 정보 중 DPT는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계이다. ABC를 찾아라. 자, 영종조 분수 계기비죠. 영종조, 조정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문, 협의, 교육, 감독.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설정, 제어, 운전. 그래서 조작, 운전.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직무 기능에서 DPT 중에 D,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우선은 영종조 분수 계기비. 네, 이제 다 암기하셨죠? 네, 영종조 분수 계기비. 수준 0은 종합. 그 다음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네, 종합, 조정, 분석 이렇게 됐고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굵은 글씨 중심으로 좀 암기를 정리 먼저 하시고 이제 암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몇 번 보면은 저절로 이제 좀 저장이 됩니다. 종합부터 보겠습니다. 수준 0, 종합. 종합은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 다음 조정. 이제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게 조정일까요?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 조정. 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실행, 상황을 보고, 결정, 실행, 상황 보고. 이게 조정입니다. 다음 분석. 분석이라는 것은 조사,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그래서 조사, 평가하면 분석. 다음 수집. 자료, 사람, 사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 대조, 분류한다. 정보와 관련한 규정된 활동의 수행 및 보고가 자주 포함된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 대조, 분류하는 것, 수집. 계산은 사칙연산입니다. 사칙연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를 세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칙연산이에요. 계산은 사칙연산인데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면 데이터를 옮겨 적고 입력 표시하는 게 기록. 비교는 자료, 사람, 사물에 쉽게 관찰되는 기능적, 구조적, 조합적 특성을 판단한다. 비교. 그래서 유사성 차이를 판단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정. 종합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조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결정, 실행, 상황 보고하는 것. 분석은 조사 평가. 그리고 계산은 사칙 연산인데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내용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부가 직업 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 분석이라는 것은 조사 평가. 그래서 평가 관련된 제한적 행위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되고요. 계산은 사칙 연산. 그리고 수를 세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기록,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하는 것, 기록.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직무 기능 설명 틀린 것은 종합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조정은 데이터 기반에서 결정, 실행, 상황 보고하는 것, 조정. 계산은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사칙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내용. 수집은 정보를 수집, 대조, 분류하는 것. 3번 직무기능 자료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거죠. 실행하고 상황 보고하는 것.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기능에서 자료의 수준과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요거는 영종조 분수 계기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써보시면 돼요. 영종조 분수 적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종조 분수 계기비. 그러면은 수준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짝지어진 것은 어떤 거죠?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바로 이어서 직무기능 사물입니다. 사물, DPT 중에 마지막 T. 여기서는 이제 우선 이 명칭, 수준별 명칭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면서 명칭에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사물 직무기능 역시 빈칸, 굵은 글씨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읽고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사물은 무생물을 다루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오답지로는 대조가 나오는데 이제 대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조는 이제 사물의 직무 기능이 아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설정, 제어, 운전까지는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설정, 제어, 운전,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설정, 제어, 운전이고요. 여기는 수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제 빈칸으로 이제 뚫어놨고요. 그래서 설정, 제어, 운전. 그 다음 수동 조작, 유지, 투입, 인출, 마지막 여기 정리, 운반, 처리하는 것. 이거는 이제 단순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리, 운반, 처리는 단순 작업.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수준 0, 설치. 가장 복잡한 수준입니다. 기계 설비를 준비하고 공구 및 기계 장치의 설치 및 조정. 가공물이나 자료의 위치를 조정하고 제어 장치를 설정하고 기계 및 완제품의 기능 정밀성을 측정한다. 설치. 다음 정밀 작업. 공구 작업 도구를 사용해서 가공물 또는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 시킨다. 도구, 가공물, 원료를 선정 및 공구를 조정한다. 아, 그렇구나.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어 조작.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하는 게 제어 조작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시동, 정지, 제어, 조정하는 것, 제어 조작. 조작 운전은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함. 그러니까 제어 조작도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인데 조작 운전도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하는데 이제 앞에 요 내용이 붙었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운전이라는 말이랑 좀 연결지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조작 운전이니까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를 다루는 것. 다음 수동 조작은 신체 부위, 공구 또는 특수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한다. 그래서 수동 조작이니까 신체 부위, 공구, 특수장치를 사용하는 것. 유지, 기계 장비를 시동 정지하고 관찰하는 거죠. 제어 장치를 조정하거나 밸브를 돌려주고 빛의 반응에 따라 스위치를 돌림.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투입 인출, 자재를 투입하고 자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유지되는 기계나 장비 안에 자재를 삽입 투척 혹은 하역하거나 그 안에 자재를 옮기는 것. 단순 작업은 이제 손이나 신체 부위나 수공구, 특수장치를 사용해서 기계 장비, 물건, 원료 등을 정리운반 처리한다. 그래서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정리운반 처리하는 것 단순 작업. 그래서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 장비, 원료를 선정하는데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리운반 처리한다는 포커스에 맞추고요. 그래서 단순 작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직무기능 3홀에서는 이제 무생물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설정 제어 운전을 기억을 해두세요. 설정 제어 운전. 그래서 영수준위 설치, 그 다음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설정 제어 운전. 그리고 단순 작업은 정리 운반 처리하는 것. 자재, 원료, 이제 물건을 정리 운반 처리하는 게 단순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직무기능 중 3홀에 해당하는 것은 조작 운전이죠. 자, 계산은 어떤 사무기능이죠? 네, 계산은 자료죠. 데이터고 분석과 자문은 사람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기능 3홀 항목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한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경로, 운전이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운전. 그래서 조작 운전. 사물과 관련된 기능,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네, 신체 부위, 수공구, 특수장치, 도구를 사용해서 정리, 운반, 처리한다. 정리, 운반, 처리. 네. 뭐죠? 단순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DPT, 부호 중에 사물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물 조작. 자, 정밀 작업, 유지, 단순 작업. 네, 있었습니다. 근데 대조가 없었죠. 그래서 대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직무기능 3홀까지 정리 마쳤습니다. 네, 직무기능 마지막 남은 하나. 사람 직무기능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것. 사람은 인간 혹은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 사람 관련 직무기능은 뭐라 그랬죠? 사람 관련 직무기능은 자문이랑 서비스 제공이랑 서로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독까지 암기하시면 좋다고 했죠. 자문협의 교육감독. 자문협의 교육감독. 그래서 자문은 수준 0이 되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협의 교육감독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하나씩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문, 법률적, 과학적, 임상적, 종교적, 기타 전문적인 방식에 따라 사람의 전인격적인 문제를 상담, 조언, 해결책 제시. 네, 자문이니까 상담, 조언, 해결책 제시하는 게 자문. 다음 협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생각, 정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협의다. 생각, 정보, 의견 교환, 협의. 다음 교육, 설명이나 실습 등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교육하거나 훈련시킨다. 동물을 포함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조언한다. 다음 감독. 작업 절차를 결정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개별 업무를 적절하게 부여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면 작업 관리를 하는 거죠. 작업을 관리하는 것. 다음 오락 제공. 오락 제공은 무대 공연, 영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네, 엔터테이닝. 다음 설득. 상품 서비스 구매하도록 권유 설득하는 거고요. 말하기 신호. 언어나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 교환하는 것. 말하기 신호. 보조원에게 지시하거나 과제를 할당하는 일을 포함한다. 다음 서비스 제공. 요구,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수반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협의 교육 감독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 정보, 의견 교환, 생각, 정보, 의견 교환 뭐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대한 설명인데 협의와 관련되는 직무 기능은 사람입니다. 2번. 사람과 관련된 직무 기능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똑같은 문제죠. 생각, 정보, 의견을 교환한다. 그래서 협의에 대한 내용. 정답은 2번. 직무 기능 내용을 의미하는 조정, 자문, 정밀 작업에 해당하는 수준들의 합은 이게 조정은 자료 관련 기능이고 자문은 사람 관련 기능이고 정밀 작업은 사물 관련 기능이죠. 그래서 조정하면 영종조 분수 계기비니까 영종조니까 1이네요. 조정은 1이고 그 다음에 자문, 교육, 자문, 협의, 교육,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은 0. 그 다음 정밀 작업. 정밀 작업은 설정, 제어, 운전. 설정, 제어, 운전. 그러면은 설이 수준 0이죠. 그래서 설정, 정밀 작업은 1입니다. 그래서 1. 그러면 1, 0, 1을 더하면은 2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암기한 내용에 총 집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직무 기능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유사 명칭 그리고 부가직업 정보 종합 문제 6문제 있는데요.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 유사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사 명칭은 직업수 집계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본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부가직업 정보의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본직업명을 직무의 범위, 대상에 따라 나눈 것이다. 요거는 이제 관련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가직업 정보에서 관련 직업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네, 그래서 이 선택지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가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규 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평균 학력은 아니죠.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다음 숙련기간은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이다. 작업 강도는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심리적, 정신적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 관련 직업은 본 직업명과 기본적인 직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게 관련 직업. 그리고 그냥 이름만 다른 거는 유사 명칭. 그래서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규교육,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 아니라고 했죠. 평균 학력 아니고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 일반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이 정규교육.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옳은 걸 찾는 문제네요. 조사 연도, 해당 직업의
직무조사가 실시된 연도. 네, 그렇습니다.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작업 강도. 육체적 강도는 맞는데 심리적, 정신적 강도는 아니죠. 그 다음 유사 명칭은 본직업명과 이름만 다른 게 유사 명칭이고 직무의 범위,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은 관련 직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어떤 직업에 대한 설명인가? 직무 개요.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재무, 회계, 인사, 미래비전,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누가 하는 거죠? 네, 분석 기능. 누가 하는 거죠? 자문을 하고. 경영 컨설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시장 조사 분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충분한 양의 제품 생산에서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경영 체계로 기업 경영이 바뀌면서 중요해지는 직업이다. 그렇죠. 시장 조사 분석가, 고객 지향적인 경영에 이제 중요해지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통계적 기법보다는 언어적 기법 아니죠. 통계적 기법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거의 통계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하고 통계 내고 통계 분석해가지고 네,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 시장조사 분석가. 설문서 작성, 표본 추출 방법, 보고서의 양식 등은 조사 이전에 명기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다. 네. 다음 연령, 자격 등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6번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직무조사 실시 방법은 네. 주로 현직 종사자의 직무를 직접 면접을 하거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에요.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현장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한국 직업사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직무 코드 있고 본직업명. 그래서 직무 코드는 어떤 직업 분류를 따른다고 했죠? 네, 한국 고용직업 분류의 세 분류, 그러니까 4자리 숫자다. 그리고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부가 직업 정보가 있고 부가 직업 정보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료 기능, 사람 기능, 사물 기능 이렇게 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종조 분수 계기비 중에 수집이고 네, 사람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없음. 그리고 사물은 이제 설치에 해당되는 기능이다. 그리고 작업 강도도 네, 힘든 작업. 육체 활동은 뭐 균형감각, 웅크림 있는데 이게 뭐 출제가 이렇게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 장소, 뭐 작업 환경 해당되는 내용, 위험 내재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다가 작성을 했고요. 유사 명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았고 관련 직업, 그리고 자격 면허, 표준 산업 분류와 표준 직업 분류 코드를 부가 직업 정보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표준 직업 분류도 마찬가지 그 직업 코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고용 직업 분류의 세 분류 코드였고 여기는 표준 직업 분류의 세 분류 코드를 작성하고요. 근데 표준 산업 분류는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 숫자. 네. 소분류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의 소분류 세 자리로 이제 산업 분류는 소분류로 작성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 한국 직업 사전 관련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 앞에 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혼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는 뭔가 매번 시작할 때 좀 어색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 마칠 때 되면은 네, 뭔가 좀 저도 살아나는 이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제가 항상 이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덮지 마시고 네, 복습 한번 짧게라도 3분이라도 공부한 내용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면은 네,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